안녕하세요. CRM 광고 강의를 맡게 된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김영택입니다. 자, 먼저 CR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CRM에 대해서의 개념, 또 CRM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은 CRM 자체가 약자입니다. 저희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의 약자가 CRM입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부분들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고객 관계 관리 부분입니다. 즉,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과의 관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CRM의 일단은 접근, CRM의 전략 부분들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그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고객을 확보했어요. 근데 그 확보된 고객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저희가 전략, 관리, 방법 자체가 CRM, 고객 관계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CRM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CRM을 구축하고 또 CRM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 종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세 가지의 저희가 캠페인, 또 세 가지의 관리, 구축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운영 CRM입니다. 그래서 운영 CR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의 효율화, 운영 관리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또 관리하는 CRM 자체가 운영 CRM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저희가 자동화한다든지, 그래서 영업 자동화를 한다든지, 서비스 자동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운영 CRM은 저희가 마케팅과 광고와 이커머스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 운영 C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분석 CRM입니다. 이거는 좀 마케팅 캠페인보다는 저희가 효과 분석, 데이터 분석, 고객에 대한 반응 분석들을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적인 측면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체계 부분들을 갖추는 부분들이 이 분석 CRM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최근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용어보다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OLAP,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CDP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분석 CRM 부분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협업 CRM. 근데 이 협업 CRM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파트너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해서 저희가 또 PRM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이제 B2B 쪽에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B2B에서 저희의 있는 채널 관리라든지 파트너 관리라든지 이를 하기 위해서 그 파트너들과의 어떤 채널 관리, 연계, 그들과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제 CRM 광고일까요? CRM이라는 부분들이 시작된 부분들은 1990년대부터 각광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갑자기 이제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CRM이라는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 CRM에 대한 어떤 캠페인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광고에서 또 디지털 마케팅에서 CRM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온디맨드 부분들을 기업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구분할 때 광고를 집행하는 페이드 미디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바이럴을 집행하는 언드 미디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페이드 미디어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언드미디어적인 측면에서의 바이럴 효과성 부분들도 떨어지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체 채널을 구축하고 자체적인 채널에서의 고객의 DB를 모으고 고객 DB를 모은 후에 그 확보된 고객 DB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캠페인 또 여러 가지 이제 구매 전환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온디미디어 부분들을 강화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디맨드에서 저희가 확보된 고객들과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의 캠페인, 이벤트, 구매 전환들을 하기 위해서 CRM들을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2024년도부터 뭐가 있냐면은 쿠키를 수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쿠키리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보게 되면 구글이 됐던 애플이 됐던 기존에 뭐 그 웹에서의 저희가 쿠키 데이터라든지 모바일에서 애드 아이디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서드파티 데이터 부분들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이제 있게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서드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타겟팅이라든지 뭐 개인화라든지 뭐 이런 또 광고를 집행하는 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안으로 떠오기 시작한 부분들은 서드파티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온데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퍼미션을 기반한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교한 타겟팅, 또 좀 더 효과성 있는 타겟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는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서드파티 기반의 퍼포먼스 광고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저희가 퍼스트파티 기반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는 CRM 캠페인 부분들을 집행을 하기 위한 접근으로 CRM 광고 캠페인 부분들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신규 고객을 모으는 데 부분에서는 신규 고객의 어떤 증감이라든지 또 인계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가 이제 신규 고객을 모으는 것보다는 기존 확보된 고객들을 저희가 관계를 강화하고 확보된 고객들의 로열티를 강화해서 그들과의 지속적인 구매, 지속적인 방문, 또 구매를 등재시켜 줄 수 있는 로열티 강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기업들이 또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멤버십을 이제는 좀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멤버십 부분에, 그러니까 그 과거에 흩어져 있는 멤버십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통합 멤버십 부분들을 또 기업들이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멤버십을 구축을 하면서 이 각각의 고객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통합 멤버십에서 고객의 여정에 따라서 또 고객의 채널에 따라서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통합된 캠페인, 또 통합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부분을 캠페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CRM 부분들, 그래서 CRM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고객의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채널에서 어떤 반응이 보이게 되면은 그 반응이 고인 고객의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채널과 연계된 형태의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연계 캠페인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CRM에 기반한 그 저희가 CRM 광고, CRM 마케팅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저희가 이제 뭐 그 고객과의 관계 강화 부분들, 또 저희가 매출 증대를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 이 파레토의 법칙, 80-20 법칙, 80대 20 법칙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80%의 매출은 20%의 충성 고객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20%의 충성 고객들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80%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이 20%의 충성 고객은 누구이고 이 충성 고객들이 80%의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충성 고객들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를 하기 위한 저희가 여러 가지에 대한 관리 캠페인 부분들은 CRM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CRM 광고는 저희가 어떻게 단계별로 그 캠페인 부분들을 추진을 해야 될까요? CRM 광고 캠페인은 뭐 더 세분화시킬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저희가 4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목적 및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타겟, 그다음에 어떤 채널로 대상해서 저희가 어떤 또 오퍼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의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 또 캠페인 글을 할 수 있는 그 타겟 부분을 저희가 추출해내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는지, 뭐 쿠폰을 제공해 줘야 되는지, 뭐 개인화를
그 진행해야 되는지 등등등의 캠페인 설계를 진행하고, 네 번째는 각각의 저희가 그 광고나 개인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의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의 효과 측정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씩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목적 및 목표 부분입니다. 현재 CRM에서 가장 많이 그 잡고 있는 부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고객의 유입과 구매 유도예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의 저희가 라이프타임 밸류,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방문과 지속적인 구매가 평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희가 이제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 자체도 저희가 고객의 단계, 고객의 상태별로 해서 저희가 뭐 획득, 활성화, 그다음에 지속적인 뭐 방문, 지속적인 그 관계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뭐 그 실적인 가망 고객들을 획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방문이라든지 뭐 재구매 부분들을 저희가 증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뭐 좀 구매 부분들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의 저희가 뭐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업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된 상품 부분들을 구매를 연기하도록 하는 저희가 크로스셀이라든지 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휴면 고객들 아니면 중간에 이탈한 고객들 이런 고객들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깨워서 다시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는 뭐 웨이크업이라든지 하는 또 캠페인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CRM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우리 이제 그 고객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객들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데이터 분석 부분입니다. 뭐 여러 유형의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로그 분석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행동하는 클릭 기반의 행동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거래 이력이라든지 등등등 또 고객들이 유입되는 유입 채널에 대한 그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적인 부분에서 또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각의 이제 저희가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 앞서서 얘기했던 로그 데이터, 클릭 데이터, 거래 데이터, 구매 데이터, 또 고객의 뭐 그 행동 데이터 같은 걸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CDP를 구축하고 CDP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고객을 정의하고 정의된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들을 또 해서 고객을 분류하고 분류된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과 연관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그 고객에 대한 분류, 세그멘테이션, 분석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분석 부분들이 RFM 분석입니다. 그래서 RFM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리센시, 그래서 고객이 그래서 리센시는 고객의 최신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문했느냐, 방문 기간이 오래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고객을 등급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문했다 그러면은 3등급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방문이 오래됐다 그러면 제가 1등급을 저희가 일단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프리퀀시입니다. 고객이 얼마나 자주 방문했거나 구입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뭐 3번 이상 방문하거나 3번 이상 구매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등급을 3으로 매길 수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뭐 한 번도 뭐 방문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한 번 방문했다,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1을 저희가 그 주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모니터링, 구매 금액. 그래서 고객이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구매한 고객이 있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구매한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등급을 3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구매했는데 1,000원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등급을 1로 부여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3333이라고 각각의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가 있는 고객들은 A등급
놓고 그다음에 1111 뭐 아까 해서 이 최하위 등급 같은 경우 저희가 D등급을 놓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고객들을 등급으로 매겨놓고 이 등급에 따라서의 어떤 고객의 반응,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캠페인을 또 타겟팅을 집행하는 부분들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RFM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고객의 데이터 앞서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 고객의 여러 채널에 있는 또 뭐 행동 데이터, 그다음 CDP 데이터, RFM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정의, 고객에 대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활동 분석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타일 같은 경우는 건강성 체크라는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객은 슈퍼 활성화, 그다음에 방문은 적지만은 구매가 빈번한 고객들 같은 경우는 활성화, 그다음에 이탈할 것 같으면은 휴면 위험, 그리고 뭐 이탈로 이제 이렇게 고객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등급, 그다음에 관련 지표를 데일리로 확인해서 위험 지표가 발견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CRM 캠페인과 연계돼서 이제 그 집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 행동 패턴 분석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고객의 구매 단계를 50여 개의 행동으로 패턴을 구분을 했고요. 이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1,500개의 변수를 일단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제 구매를 접속하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접속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탈을 이제 감지하고 이 이제 다시 유입이 되게끔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다시 유입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모션 혜택의 어떤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엠넷 기반의 어떤 이제 광고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도 40여 개로 좀 이벤트를 분류하고 해당 고객들한테 적절하게 이제 오퍼링을 제공해주는 그 광고 캠페인 부분들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리텐션을가 높여지고 그다음에 로얄 고객들의 충성도가 강화가 되면서 뭐 온라인 매출 부분들 약 40%가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뭐 전년 대비 한 140% 정도의 이익이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의 그 행동 분석을 해서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걔네들 맞춤화된 저희가 어떤 오퍼링, 맞춤화된 저희가 푸시 그 메일 푸시에 대한 얼러트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c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미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형태에서 보낸 캠페인 대비에 고객의 행동 또 고객들을 특정해서 진행했던 캠페인 부분들이 뭐 3배 이상, 전환율도 뭐 2배 이상 높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홈을 방문했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조회했거나 브랜드의 어떤 좋아요라든지 또 이벤트를 몇 번 참여했는지 또 얼마나 최근에 그 클릭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이제 고객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여 브랜드는 푸시 메시지 중에서 고객당 뭐 관심 브랜드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브랜드의 소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모션의 분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와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 맞는 개념화된 메시지 또 개념화된 혜택 또 개념화된 상품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그 캠페인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서 이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각의 고객들을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 부분들을 저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에 있는 내부 데이터, 뭐 연령, 고객의 지출, 구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남녀를 9개의 그 트렌드 코드, 9개의 고객의 페르소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맞춰서 뭐 관련된 뭐 그 카드 상품을 만든다든지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30의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23.5도라는 그 신용카드와 그 다음에 그 3040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S라인들을 해서 뭐 100만
개 정도의 판매를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매칭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계되는 캠페인 부분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고객의 성향 분석을 통해서 캠페인도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혼자 사는 그 직장인이 있어요. 혼자 사는 직장인이 있는데 직장인인데 싱글남이에요. 근데 이 고객이 계속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것들은 뭐 쌀, 라면, 생수, 즉석식품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고객이 갑자기 쇼핑 목록에 캐주얼 요리라든지 신발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아니면은 강남 레스토랑에 대한 검색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객이 최근에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미리 여러 개의 시나리오와 여러 개의 이제 그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새롭게 캐주얼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같은 걸 검색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가설에 맞는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연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이메일, 쿠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객이 저희가 이제까지는 계속 이 혼자 사는 고객에게 맞는 뭐 쌀 쿠폰, 라면 쿠폰, 생수 쿠폰을 줬는데 저희가 뭐 신발 쿠폰, 그다음에 레스토랑 쿠폰을 줬는데 이 레스토랑 쿠폰하고 그다음 신발 쿠폰 반응해요. 그러면은 이 고객은 지금 연애하는 고객이구나. 저희 이렇게 특정해서 추가적인 연계된 형태의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방문한 페이지, 머무는 시간, 클릭 대상, 장바구니의 추가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고객을 정의하고 정의된 고객들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CRM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의 여러 가지의 전환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CRM 캠페인은 타겟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채널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채널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정의하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어떤 오퍼링을 줘야 되는지 부분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단 그 CRM에서의 그 CRM 캠페인의 대상 고객 정의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을 분류하고 또 고객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또 고객들의 단계별로 저희가 CRM 캠페인, 고객에 대한 정의, 또 고객 세그멘테이션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신규로 고객들이 가입했어요. 그러면 신규로 가입된 고객들의 전환들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 캠페인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신규로 전환을 했지만은 전환된 고객들 자체가 이제 그 어떤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활동을 포기한 고객들 다시 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또 CRM 캠페인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고 구매라는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전환이 이루어진 고객들의 재방문, 추가적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또 그런 이제 CRM 캠페인 부분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환이 이루어진 고객들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속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이탈 고객들을 다시 유입시켜 주기 위한 다시 저희가 캠페인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번, 한 달에 20번 이렇게 방문했는데 한 달에 뭐 한 번 또 고객이 구매했는데 구매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구매했던 고객이 한 달에 뭐 1,000원, 한 달에 10,000원밖에 구매하지 않는 고객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객의 어떤 충성도, 로열티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한 또 캠페인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축소, 저하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캠페인 부분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채널 분석입니다. 자, 이
세그멘테이션하고 정의된 고객들을 어떤 채널에 저희가 그 캠페인을 또 광고를 집행을 해야 반응이 있는지, 뭐 크게는 저희가 채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채널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 이용 채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저희가 어떤 타겟팅을 하거나 푸시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광고를 노출시켜 줬을 때 반응하는 또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전환, 성과,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출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환 채널이 있습니다. 각각의 저희 캠페인 목적별로 타겟사 성향별로 성향을 저희가 분석해서 주 유용 채널, 반응 채널, 전환 채널에 저희가 이제는 그 채널별로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 노출, 캠페인에 대해서의 설계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오퍼링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오퍼링에서 가장 큰 오퍼링은 저희가 쿠폰 같은 그런 혜택을 주는 오퍼링이 있고, 개인화처럼 개인화에 있는 맞춤형 상품이라든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오퍼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오퍼링 부분들도 각각의 고객의 반응이라든지 뭐 고객의 그 관심도라든지 고객의 구매 빈도라든지 구매 금액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오퍼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뭐 소득 수준, 구매 빈도, 뭐 평균 구매 단가, 관심 상품에 따라서의 저희가 각각에 맞는 뭐 저희 상품 노출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뭐 쿠폰, 마일리지, 뭐 추가적인 혜택 부분들 저희 오퍼 부분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CRM 광고 캠페인은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할까요? 각각의 이런 부분들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내용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앞서서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되면은 캠페인을 집행하는 부분들 이렇게 4단계로 저희가 캠페인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CRM 캠페인 같은 경우는 고객의 반응이라든지 고객의 특정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동화된 형태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미리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고객이라든지 뭐 기타 아니면 뭐 이메일에 반응한 고객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발송 조건, 범위, 또 신규 고객, 기존 고객, 휴먼 고객에 대해서의 캠페인 시나리오의 구성과 세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웰컴 CRM, 웰컴에 대해서의 캠페인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자동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저희가 다시 또 이제는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캠페인 시나리오의 조건이 되게 되면은 그 지정 세트에 따라서 발송 조건, 주기, 진행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웰컴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웰컴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가입하자마자 바로 자, 그런데 웰컴 메시지에 또 반응하는 그룹이 있고 반응하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응하지 않은 그룹들은 3일 후에 다시 또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반응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보낸다든지.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환영 메시지는 즉시 발송하고 그다음에 웰컴을 발송했는데 클릭 대상자 같은 경우는 호송 메시지 같은 경우는 3일 후에 뭐 무료 평가판 할인 쿠폰 같은 경우는 5일 후에 뭐 쿠폰 알림은 6일 후에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다시 이 트리거하고 스케줄링 부분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캠페인 시나리오 조건에 맞는 발송 대상자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추출해서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웰컴 메시지를 오픈한 대상자, 뭐 휴먼 고객을 대상한 대상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놓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자, 이 트리거, 스케줄링, 세그멘테이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정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응하도록 진행되도록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제는 자동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주 CRM 캠페인은 크게는 3가지 형태의 저희가 이제 캠페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고객 전환 캠페인이 있습니다. 신규로 고객이 가입하게 되면은 가입된 고객들을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이제 많이 하는 캠페인이 웰컴 캠페인.
그래서 저희가 환영 메일을 보내서 뭐 환영 푸시를 보내서 고객들이 뭐 관심 상품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심 상품의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초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 쿠폰들을 제공해 줘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기존 관계 고객들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 강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가입된 고객들의 사이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의 관심 가진 상품 부분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즌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된 그거에 대한 오퍼링을 제공해서 구매를 전환하게끔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또 고객이 관심 가지는 상품 부분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매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바구니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앞서서 휴먼 고객들, 이탈 고객들, 그다음에 축소 고객들이 있는데 이런 고객들 자체도 저희가 활성화시켜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탈 고객들 다시 유입시키거나 아니면 장기간 휴먼 고객들을 다시 저희가 웨이크업 시켜서 다시 활성화시켜 주는 웨이크업 캠페인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희가 이제 CRM 캠페인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워낙 이제 스마트폰으로 즉시에 뭔가 행동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고객의 행동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고객의 관심 가진 상품, 장바구니, 시간대에 바로 저희가 타겟팅하고 바로 오퍼링이 반응하도록 저희가 이제는 구성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동화 부분입니다. 이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 뭐 그다음에 고객의 반응, 또 고객의 유치, 그다음에 고객의 시나리오의 조건물을 저희가 이제 다 에셋을 만들어 놓고 그 에셋에 따라서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주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가 반응하게 되면 그 조건에 바로바로 그 저희가 맞는 시나리오 캠페인 부분들이 진행이 되도록 자동화되는 저희가 룰셋들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개인화된 메시지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푸시 메시지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오퍼링을 제공했는데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오퍼링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공통으로 보내는 형태의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효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어떤 상품 부분들을 저희가 추천해 주거나 상품에 대해 쿠폰을 보내는데 그냥 무작위적으로 저희가 무작위 상품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고객이 웹사이트나 장바구니나 이런 쪽에 관심 가지는 상품 중심으로 저희가 개인화 시켜줬을 때 더 많은 전환과 더 많은 반응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이 CRM 캠페인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 캠페인 중에 하나 부분들이 TPO를 기반한 캠페인 부분입니다. 뭐 비풀 제로 페이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 우산 할인 쿠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기로 예정된 밤 시간대에 이제 발송을 통해서 이제 바로 고객들의 이제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챌린저스 같은 경우는 챌린저스의 마음 처방전 같은 경우는 금요일 밤 시간대에 발송을 해서 그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있던 그 직장 마음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가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부분들이 개인화 기반의 캠페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멤버 같은 경우는 고객이 회원을 가입할 때 자신의 업종을 기입하는데 그 업종에 맞춰서 추천 컨텐츠 부분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콜린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객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특히 이제 메일 제목에 고객 이름을 넣었을 때 오픈율이 1.9%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CRM 캠페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디지털 광고를 집행했을 때 퍼포먼스 광고 부분들 집행을 했었는데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 뭐 쿠키 데이터라든지 애드 아이디 데이터 부분들을 확보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는 기업들이 CRM 중심의 캠페인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외부 채널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저희의 온더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CRM 캠페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정의하고 정의된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개인화된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의 마케팅 성과 부분을 얻는 것들이 핵심적인 그 CRM 캠페인의 저희가 성공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